지금 제가 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그 판결이 있은 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 법리적인 면이나 그리고 또 지금 대선 한 가운데 있는데 뭐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까지는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을 했는데 판사로서 판결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분이 이제 상권 분립은 막을 내렸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심 그 고등법원에서 이 항소심 이 기일을 15일로 잡았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도 12일까지 뭔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온갖 현행 법상에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 탄핵하겠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이 다수 입법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권력에 이 폭주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보시고 과연 이런 정당에게 그리고 또 이런 후보에게 그 표를 줄 것인지 정말 우리 심각하게 정말 무섭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 없었죠. 그런데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심판을 봐야 할 그 사법부가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갑자기 그 공 뺏어가지고 반대쪽 골문으로 골 치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곽기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계속 발언하세요.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된 경위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일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찰한테 왜 등장했느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법부가 본연의 사법소극주의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서
누구 일방의 편을 들 때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법원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우리는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듯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듯이. 조배석 선배님, 제가 조배석 선배님 얘기할 때는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문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고 그 원인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